네, 한 주간 재계수장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는 CEO 풍향계 시간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비상 경영에 돌입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14년 넘게 CEO 자리를 지키고 있는 차성용 LG 생활건강 부회장 소식을 윤선희, 배삼진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일본이 소재를 무기로 한국 반도체 산업을 정조준하자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주 온양과 천안의 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전자계열 사장단에게 두려워 말고 위기를 극복해 기회를 만들자고도 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같은 날 기상회의를 소집해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자고 당부했죠. 증권가에선 일본의 목리에도 타격이 크지 않다거나 오히려 반도체 경기 반전의 계기란 분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일까요? 위기라지만 표정은 비교적 태연해 보입니다. 최 회장은 최근 한 공개석상에서 국산 불화수소의 품질이 문제라며 심드렁한 반응을 보여 탈일본 바람에 뜨뜻미지근하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하지만 그 뒤 한 중소기업에서 일본보다 한 수 위의 불화수소를 8년 전 개발했건만 대기업이 소극적이어서 사장됐다는 보도가 있었죠. 품질 탑보다 이런 일 없는지 먼저 점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5년 가까이 한 기업을 책임져온 직업이 CEO인 사람, 차석용 LG 생활건강 부회장입니다. 한 조사기관이 500대 상장사 CEO 227명의 재임 중 회사 시가총액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LG 생활건강은 차 부회장이 대표로 선임된 2005년 초 4,300여억 원에서 지난달 말 19조 6천여억 원으로 4,400% 불어나 1위였습니다. LG 생활건강은 중국에서의 고급 브랜드 성공으로 분기마다 최대 실적을 내며 급성장 중인데요. 화장품 업계에선 차 부회장의 유연함과 시장 다변화 전략이 성공 요인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미래보다 눈앞의 성과에 치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성장세를 지속할지 고인물에 빠질지 주목됩니다. 바이오업계 참 말이 많습니다. 인보사 사태에 이어 이번엔 신라젠 문은상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 대표는 지난 4일 항암제 팩사백의 간암 임상 3상이 조기 종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상에 실패했다는 얘기죠. 문 대표는 유감을 표명했지만 주주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연 4일 하한가를 포함해 나흘간의 폭락으로 주가는 이달 초에 3분의 1 토막이 됐습니다. 치과의사 출신 문 대표는 교수를 하다 동료들과 회사를 차렸는데요.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장 전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자기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고 상장 후 주가가 10배 넘게 뛰는 과정에서 주식을 팔아 엄청난 차익을 남겼습니다. 당시 매각액만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죠. 문 대표는 도덕성이 논란이 되자 회사의 안정을 위해 지분을 더 사고 나는 발을 빼지 않겠다고 했지만 시장이 믿을지는 의문입니다. 한국벤처기업의 산증인 이민아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겸임 교수가 지난 3일 별세했습니다. 이 교수는 국내 벤처기업 1호 창업자죠. 벤처라는 말조차 생소하던 1985년 의료기기 업체 메디슨을 창업해 초음파 진단기를 개발했습니다. 이후 사업은 접었지만 1990년대 벤처기업 여건 개선을 위해 벤처기업 협회를 만들고 자금 조달을 위해 코스닥 시장을 만드는 데도 일조했습니다. 할 말을 하는 미스터 쓴소리로도 유명한데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짜인 규격 안에 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며 장관 자리도 고사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국산화가 화두인 이때야말로 이 교수 같은 선구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한일 경제전쟁은 정치적 이유에서 촉발됐지만 이참에 탈일본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기업들은 국민들과 중소기업, 정부의 의지에 못 미치는 느낌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들의 국산품 애용과 정부 지원으로 여기까지 온 대기업들. 의지만 있으면 탈일본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주 CEO 풍향계는 여기까지입니다.